전 세계 칼로리 공급망을 지배하는 절대 권력, 미국 농업 패권의 시대가 드디어 끝났어. 설마 그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겠냐고? 미안하지만 이건 이미 벌어지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야. 잘 봐. 미국 농업 무역 수지는 거의 60년 동안 단 한 번도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었어. 그런데 최근 이 거대한 동맹의 벽에 균열이 가더니 2025년 기준 무려 410억 달러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며 주저앉았지. 수출액은 1,710억 달러까지 쪼그라들었는데 미국의 자존심이었던 대중국 대두 수출이 미중 무역 갈등의 직격탄을 맞고 무섭게 하락했기 때문이야. 이미 중국은 미국산 콩을 버리고 저렴하고 물량이 넘쳐나는 남미로 완전히 눈을 돌렸거든. 미국이 비명을 지르는 사이 이 빈틈을 잔인하게 파고든 괴물이 바로 브라질이야. 2025년 브라질의 농산물 수출액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1,692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어. 국가 전체 수출의 무려 48.5%를 오직 이 흙에서 캐낸 곡물과 고기만으로 채워넣은 거지. 옥수수와 대두를 합친 곡물 생산량만 무려 3억 5,220만 톤으로 이전 주기보다 무려 17%나 폭증해버렸어. 분석 기관들은 이미 계산을 끝냈어. 2026년 올해 브라질은 마침내 1,800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하며 1,775억 달러에 그친 미국을 제치고 사상 최초로 글로벌 농업 수출 세계 1위 왕자를 빼앗을 거라고 말이야. 미국 농민들의 불안감은 이미 극에 달해 있어. 실제 조사 결과 미국 대농들의 무려 80%가 브라질의 파괴적인 단가와 경쟁력에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있지. 이건 단순한 기후나 영토의 차이가 아니야. 그 이면에는 미국을 꼼짝 못하게 만든 브라질만의 잔인한 생산성 메커니즘이 숨어 있지. 동일한 토지에서 한 해에 무려 3번을 심고 수확하는 초고효율 다모작 시스템, 그리고 우주에서 대지를 24시간 감시하는 초정밀 AI 위성 제어망. 이제 그 압도적인 비밀의 실체를 아주 정밀하게 찢어발겨 볼게. 흔히들 미국 농가들이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옥수수와 콩을 찍어낸다고 생각하지? 미안하지만 그건 온대 기후의 온실 속에서 자란 생각일 뿐이야. 진짜 냉혹한 토지 마진 전쟁의 세계를 보여줄게. 미국 콘벨트는 겨울이라는 기후적 한계 때문에 한 해에 단 한 번만 심고 수확하는 단모작에 갇혀 있어. 땅과 수천만 달러짜리 초대형 농기계들이 1년 중 절반은 놀며 감가상각비만 갉아먹는다는 뜻이야. 하지만 브라질은 달라. 동일한 필지에서 연간 최대 3회 수확이 가능한 독보적인 산모작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우기가 시작되는 9월과 10월에 1차로 대두를 심어 수확하고 곧이어 1월과 2월에 2차로 사프리냐 옥수수를 파종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3차 작물까지 연달아 쥐어짜내지. 이 사프리냐 옥수수 재배 면적의 폭발적인 팽창이 브라질을 세계 최대의 수출국으로 밀어올린 진짜 엔진이야.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지. 토지와 농기계라는 막대한 고정 자산을 두 작물이 사이좋게 나누어 짊어지니까 브라질 농가의 오버헤드 고정 비용은 미국의 딱 절반 수준인 25% 내외에 불과해. 미국 농민들이 고정비 감당을 못해 허덕이는 동안 브라질은 압도적인 단가 방어력으로 세계 시장을 후려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쥔 셈이야. 여기에 브라질은 IT 기술을 결합해 영토 전체를 감시하는 디지털 요새를 지었어. 브라질 농가와 다국적 트레이더들은 기후와 면적 예측의 오차를 없애기 위해 인공지능 위성 분석 시스템인 어스 데일리 크롭, ID 같은 초정밀 에그테크 시스템을 전면 도입했지. 우주에서 실시간으로 대지의 스펙트럼 데이터를 정찰하고 딥러닝 분류 모델을 돌려 대두 분류 정확도 지표인 F1 스코어 0.95, 사프리냐 옥수수는 0.90에서 0.95라는 소름 끼칠 정도의 정확도로 재배 면적과 공급량 변화를 오차 없이 실시간으로 계산해내는 거야. 그뿐만이 아니야. 화학 비료 투입을 줄이기 위해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 분광법인 LIPS 기술까지 현장에 완전히 보급해서 토양 내 탄소 저장량과 성분을 단 몇 초 만에 정밀 분석해 최적의 영양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땅의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한 하이테크 전쟁인 셈이야. 이렇게 완벽한 대지 위에서 엄청난 양의 곡물이 쏟아지는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브라질에겐 뼈아픈 고질병이 있었어. 바로 도로가 포장되지 않아 수확한 콩이 항구로 가기도 전에 썩어 넘어가던 물류 병목 현상이었지. 하지만 브라질 정부는 마투그로스와 아마존 수로를 잇는 연장 663마일의 BR-163 고속도로 전 구간을 완벽하게 포장하는 대공사를 끝마쳤어.
내륙 운송 시간이 3일에서 단 1.5일로 단축되자 기적이 일어났지. 내륙 운송비는 무려 21.4%가 급감했고, 이 여세를 몰아 탄생한 아마존 수로, 연계망인 북부호 포트 체계는 남부 포트의 물량을 통째로 집어삼키기 시작했어. 2025년 마침내 북부호 물류망의 연간 곡물 처리량이 전통의 강자였던 남부 파라나구아 항만 복합단지를 사상 최초로 뛰어넘는 역사적인 물류 대전환을 이루어내게 되지. 미국이 누려오던 유일한 강점이었던 압도적인 물류비, 우위마저 브라질의 진격 앞에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거야. 매년 대지를 마비시키는 북미의 혹독한 겨울. 농민들에겐 지독한 고역이겠지만 사실 이건 미국 농업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상의 방역 자산이야. 열대국가 브라질이 죽었다 깨어나도 가질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이지. 겨울의 영하 기온은 대지 전체를 자연적으로 살균 소독해줘. 잡초 씨앗, 해충의 유충, 치명적인 바이러스들이 매년 겨울 혹한에 쓸려나가거든. 하지만 겨울이 없는 열대기후 브라질은 어떨까? 해충과 대두 녹병 바이러스에게는 연중 쉬지 않고 번식할 수 있는 지상 낙원이야. 이 때문에 브라질 농가는 매년 상상을 초월하는 농약과 화학약품 투입 비용을 대지에 쏟아부어야 해. 더 큰 문제는 비료야. 척박한 산성 토양인 세하두를 유지하기 위해 브라질은 미국 아이오와 농가 대비 가리 비료는 4.6배, 인산은 3.8배, 질소는 1.6배나 과다 투입하고 있어. 그런데 비료 원료의 무려 80%에서 88%를 러시아와 중동 등 지정학적 화약고 국가의 수입에 의존하지. 세계 공급망의 작은 스파크만 튀어도 브라질 농가는 비료가 폭등으로 한순간에 영농 마진이 마이너스로 꺾이는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진짜 파멸적인 위기는 우주에서 시작되고 있어. 브라질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아마존과 세하두 사바나의 숲을 지속적으로 밀어내면서 남미 대륙의 거대한 기후 기여가 고장나기 시작했거든. 숲의 울창한 나무들은 증발산 작용을 통해 엄청난 수증기를 뿜어내며 남미 대륙 전체에 비를 뿌리는 하늘의 모터 역할을 해. 그런데 경작지 확장을 위해 이 초지를 대대적으로 밀어내니까 대기의 수분 재순환 엔진이 멈춰선 거지. 그 결과 우기 시작일이 영구적으로 늦어지고 강수량이 불규칙해지는 수문학적 자멸 루프에 진입했어. 우기가 늦으면 1차 대두 파종이 밀리고 대두 소학이 지연되면 2차 사풀이냐. 옥수수의 파종 골든 윈도우가 닫혀버려. 건기가 시작되는 길목에서 수분 부족 직격탄을 맞은 옥수수밭 전체가 한순간에 불타버릴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런데 참 신기하지 않아? 이런 치명적인 약점을 다 알고 있는 미국이 왜 브라질의 추월을 멍하니 구경만 하고 있냐고? 미안하지만 미국은 지고 있는 게 아니야. 오히려 저수익 원자재 벌크선 수출 경쟁이라는 진흙탕 싸움판에서 적으로 발을 패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미국의 주요 밭작물 재배 면적은 2035년까지 700만 에이커가량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겉보기엔 농업 패권의 몰락 같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와. 미국 농가들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미 의회의 강력한 안전장치 보조금을 방패 삼아 체질 개선을 끝마쳤어. 단순히 싸구려 콩을 중국에 내다 팔아 푼돈을 버는 대신 자국 농산물을 지속가능한 항공유, 탄소 크레딧 수확, 고부가 가치 친환경 바이오 재생에너지의 독점적 원료로 전환하는 가치사슬 최상단 독점 전략으로 이동한 거야. 다들 주말에 삼겹살 구워 먹는 거 좋아하시죠?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100% 국산 삼겹살을 보면서 참 뿌듯해했을 거야. 역시 우리 것이 최고지? 하면서 말이야. 미안하지만 지금 그 삼겹살의 속사정을 알면 절대 웃지 못할걸. 가혹한 진실을 폭로해줄게. 당신이 먹은 그 삼겹살은 실질적으로 69%의 브라질 미국산 대두와 77%의 미국 남미산 옥수수로 합성된 우회 수입육에 불과해. 대한민국은 겉보기엔 세계 최고 수준의 고기 브랜드를 자랑하지만 그 내면은 연간 2,300만 톤의 전체 곡물 수요 중 무려 1,800만 톤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세계 7대 곡물 수입국이야. 특히 국내 가용 옥수수의 77%, 대두의 69%가 배합사료 제조에 전량 투입되고 있지. 쉽게 말해 남미에서 배를 타고 건너온 콩가루와 옥수수를 돼지와 소에게 억지로 먹여서 국산 고기로 바꾼 것뿐이야. 남미의 곡물 조달망이 며칠만 끊겨도 국내 축산 시장 전체가 한순간에 산소호흡기 떼인 환자처럼 마비된다는 뜻이지. 그런데 진짜 공포는 밥상 물가를 통제하는 보이지 않는 환율의 칼날이야. 뉴스를 보면 국제 곡물 가격이 하락해서 안심이 된다고들 하지.
어림없는 소리야. 국제 곡물가가 아무리 떨어져도 우리 원화 가치가 함께 곤두박질치는 고환율, 국면을 만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 국제시장에서 달러로 거래되는 사료용 곡물의 특성상 국내 사료 업계가 마주하는 실질 구매가는 원화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거든. 이것이 바로 사료 업계의 심장을 죄는 원화 표시 환율 전가 함수의 덫이야. 달러당 원화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달러 기준 곡물가 하락의 이점을 원화 약세가 통째로 상쇄해버렸어. 사료 원료 수입 대금은 기하급수적으로 폭등했고 조달 비용 증가를 버티지 못한 사료 업체들은 결국 사료 제품 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었지. 결국 축산 농가의 도산과 우리 지갑을 터는 삼겹살, 라면, 계란값 폭등이라는 참혹한 인플레이션 도미노로 이어진 거야. 더 절망적인 건 우리가 이 엄청난 조달망의 주도권을 단 1%도 쥐지 못했다는 사실이야. 한국 식품 사료 기업들은 남미 현지의 거대한 저장고인 사일로나 곡물 선적 터미널 같은 인프라가 거의 없거든. 결국 전 세계 곡물 무역의 80% 이상을 틀어지고 가격 장난을 치는 ABCD 글로벌 곡물 메이저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그들이 부르는 게 값인 수수료를 얹어 곡물을 수동적으로 구걸해 올 수밖에 없는 처지야. 우리가 남의 나라 기후 위기와 물류 체증, 환율 변동에 이토록 무방비하게 뺨을 맞아야 했던 진짜 이유지.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마냥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어. 이 거대한 칼로리 제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식량 영토를 직접 개척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ABCD 카르텔에 정면 승부를 던진 K 종합 상사들의 처절한 생존 투쟁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영토에서 벌어지고 있어. 이제 그 위대한 영토전의 실체와 대한민국의 최종 생존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보여줄게. 전 세계 곡물 수입량 세계 7위, 곡물 자급률 최하위인 대한민국. 우리가 매일 삼겹살을 먹고 라면을 끓이며 누리는 이 당연한 평화는 사실 총성 없는 전쟁터 위에서 매일 구걸해 오는 아슬아슬한 평화야. 우리가 뺨을 맞아가면서도 조용히 고개를 숙여야만 했던 진짜 이유. 전 세계 곡물 거래의 80% 이상을 독점하고 흔들어대는 보이지 않는 칼로리 카르텔 때문이지. ADM, 번기, 카길, 루이들의 피수. 소위 ABCD라 불리는 이 4대 글로벌 곡물 메이저가 전 세계 식량 가치 사슬의 80%를 완벽하게 움켜쥐고 있어. 이들이 가격 장난을 치고 조달 마진을 얹어 부르는 게 곧 대한민국의 수입 단가가 되지. 인프라가 없으면 가격 결정권도 없어. 하지만 대한민국 상사맨들과 선원들은 이 거대한 카르텔 앞에 그냥 멍하니 목을 내놓고 기다리지 않았어. 그들이 직접 몸을 던져 전 세계에 독자적인 식량 요새를 구축하기 시작했거든. 가장 먼저 깃발을 꽂은 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야.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우크라이나 미콜라이에프에 위치한 연간 250만 톤 규모의 곡물 수출 터미널을 사수해냈고 미국 곡물 메이저인 바틀레사와 손을 잡아 북미 조달 네트워크까지 대대적으로 넓혔지. 2025년 기준 독자 조달망을 통해 210만 톤의 곡물을 국내에 공급한 것을 기점으로 2026년 올해는 230만 톤, 다가오는 2027년에는 무려 260만 톤까지 국내 도입량을 끌어올리며 독자적인 식량 영토를 무섭게 넓혀가고 있어. 동시에 축산 국가대표라 불리는 하림그룹의 선봉장, 펜오션의 역습도 매서워. 펜오션은 미국 최대의 최첨단 곡물 수출 허브인 EGT 터미널의 지분 36.25%를 직접 인수해 미국의 심장부 물류망을 손에 쥐었지. EGT 터미널은 연간 900만 톤의 대량 곡물을 선적하는 괴물 같은 인프라야. 펜오션은 국적 선사로서의 강력한 해상 벌크 선단을 가동해 미국산 곡물을 직접 수거하고 하림그룹은 이 곡물을 즉시 사료로 가공해 국내 축산 농가로 공급해 해외 현지 곡물 수거, 국적선 수송, 가공 및 소비로 이어지는 완벽한 수직 계열화를 우리 자본으로 역사상 처음 완성해낸 거야. 글로벌 카르텔에 의존하던 수동적 구걸 구매 시대를 완벽하게 찢어발긴 거대한 쾌거지.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생존은 상사맨들의 영웅적 투쟁에만 기댈 수는 없어. 거대한 국가적 생존 시스템, 즉 3대 마스터 플랜의 제도화가 병행되어야 하지. 첫째, 원산지 다변화야. 미국과 브라질에 쏠린 수입선을 아르헨티나, 호주 등 최소 5개국 이상으로 넓혀 리스크를 쪼개야 해. 둘째, 상시 비축 제도의 혁신이야. 축구장 22배 크기를 자랑하는 우리 AT2000 기지 같은 핵심 비축 기지의 설비를 고도로 현대화하고 비축 품목을 단순 식용을 넘어 사료용 곡물까지 넓혀 비상시 회복 탄력성을 확보해야 하지. 마지막 셋째는 바로 에그테크 패키지 교역 동맹이야. 한국이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위성 AI 분석,
토양 립스 측정 기술, 정밀 영농, 자동화 플랫폼을 브라질이나 동남아 같은 자원 대국의 기술 패키지로 이식해주고 그 반대급부로 장기적 곡물 확장 조달권을 선제적 보장받는 역발상 교역 전술이지. 기술을 주고 식량을 지키는 고도의 지정학적 빅딜이야. 전 세계 칼로리 지배권을 두고 벌어지는 브라질과 미국의 잔혹한 대격변. 누군가는 단순한 농업 뉴스로 넘기겠지만 식량 자급률 21.6%의 우리에겐 이건 밥상의 종말을 막기 위한 전쟁이야. 지표상의 1위 자리를 탐하는 브라질의 양적 팽창에 감탄할 것도 가치사슬 최상단으로 숨어버린 미국의 전략적 후퇴를 방관할 것도 없어. 중요한 건 이 거대한 고래들의 싸움판 틈바구니에서 대한민국의 식량 영토를 얼마나 영리하고 단단하게 지켜내느냐 하는 것이지. 국경선 밖에서 피땀 흘리는 상사맨들의 자주권 투쟁과 국가의 영리한 기술교역 연대가 완벽히 결합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식탁은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거야. 지금까지 전 세계 칼로리 패권 전쟁엔 차가운 음모와 대한민국의 생존법을 아주 낱낱이 찢어발긴 따봉TV였습니다. 우리 식탁을 지키기 위한 이 위대한 투쟁,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우리의 안보를 널리 알리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고품격 지식 다큐멘터리에서 또 만나자고. 따봉!